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서 이거 현금 증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 사실을 숨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현금으로 증여를 하면요, 사실 국세청에서 이걸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이 1,000만 원 이상 금융기관에 입금을 하거나 인출을 하면 그 사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보고가 되면 이제 금융정보 분석원에 이제 파견되어 있는 검사나 이제 국세청 직원들이 그걸 매일 이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 쪽으로, 탈세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으로, 그래서 이제 통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국세청에 통보가 됐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봐서 아, 지금 문제가 있네라고 하면 소명하세요라고, 소명이 잘 안 되면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죠. 증여세 과세 원래 내야 될 세금 내면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가산세까지 부과되니까 상당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 증여받는 경우에도 그 당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이 엄청난 큰 효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 보면 아들이 24세일 때 아버지가 5,100만 원 상당의 그 펀드를 가입을 하고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잘해서 10년 뒤에 3억 원을 받게 됐대요. 근데 아버지가 5,100만 원 증여를 이거를 증여한 거다라고 신고를 했으면 당시 5천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이 경우에는 10% 증여세율에서 10만 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만약 이제 아들이 3억 원을 받게 되더라도 환매를 잘 해가지고 환매를 해서 받게 되더라도 이때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아요. 왜? 이미 5,100만 원 증여받았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증여받은 돈을 가지고 굴린 거잖아요. 굴려서 3억 원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뭐 나중에 부동산 취득 자금을 썼다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할 때도 이렇게 5,100만 원 예전에 증여받고요. 그거 잘 우리가 내가 재산 불려가지고 3억 원을 만든 거 그걸로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그 취득 출처를 입증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10년 뒤에 아들이 3억 원 받을 때, 아, 이걸 증여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 3억 원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봐서 약 4천만 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근데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아까 건 얼마야? 10만 원 정도? 지금 거는요? 신고 안 했을 때는 4천만 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다. 그래서 3억 원 증여받은 걸로 봐서 그러면 이제 4천만 원이 과세되면 이게 지금 엄청난 그 세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사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왜 5,100만 원이요? 그 당시에 아들 이름으로 그냥 아버지가 펀드를 굴린 거지. 이걸 아들한테 그때 증여했다라고 볼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3억 원, 이제서야 증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 당시에 아버지가 정말 5,100만 원 10년 전에 내가 증여를 한 겁니다. 이런 게 소명이 정말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네, 두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30세인 A가 아버지로부터 2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12년 후에 30억 원 유산을 남기고 사망을 했고요. 그동안에 증여했던 아파트 얼마? 10억 원으로 상승을 했네요. 예. 자, A가 증여받을 당시에 증여세 신고했으면 어떻게 되죠? 증여세 2천만 원이래요. 왜? 자녀분이 5천만 원을 받으니까 1억 5천만 원, 2억 빼기 1억 5천만 원. 그죠? 그러면 대략 증여세 2천만 원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2년 지난 후에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증여받은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는 25억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8억 4천만 원. 총 얼마죠? 증여세 2천만 원에 상속세 8억 4천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이래요. 자, 증여받은 날 있죠? 증여받은 재산으로부터 증여자가 10년 내에 사망을 하면요. 이 증여받은 재산을 끌어와요. 끌어와서 이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오지 않아요. 10년이 지나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날부터 10년 내면 끌어오고 10년이 지났으면 끌어오지 않고. 근데 여기는 끌어오지 않았죠. 왜?
12년 지난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증여사실 발각됐다, 증여세 과세되고 가세세 부과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 사망한 후에 이제 이게 드러났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건 증여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냥 명의신탁했던 것입니다라고 봐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의만 넘겨주고 했으니까 결국 이제 아버지 재산이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 아파트 가격은 상속 당시 얼마나 10억 원은 상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원 플러스 유산 얼마요? 30억 남겼다고 했으니까 총 과세 대상 재산 40억이 되죠. 40억. 여기서 일괄공제 5억 해봐야 35억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총합은 12억 9천만 원. 훨씬 많죠. 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했을 때는 얼마야? 8억 4천. 증여세랑 합쳐봐야 8억 6천만 원인데 증여 사실 신고하지 않아서 이것이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나중에 이제 간주가 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그 당시 기준 10억 상당히 올랐을 때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40억에 대해 과세가 되고 총 12억 9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부과된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증여세를 그 증여받을 때 신고 납부하는 게 유리한데 비단 이거 이렇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내에 어, 증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을 끌어와가지고 전체 상속세를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도 더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이 끌어오는 재산의 가액은요. 이게 끌어오지 않았을 때 만약 그냥 상속재산입니다라고 포함했을 때 여기 어떻게 되죠? 10억 원, 그죠? 10억 원이 플러스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 끌어오는 경우에도요. 어떻게 돼요? 증여세 신고했을 경우에는요. 이 당시 얼마? 2억 원. 2억 원만 끌어온다. 10억 원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2억 원만 플러스 되니까 증여세 그 당시에 냈다 하더라도 상속세 계산할 때 2억 원만 플러스 되니까 훨씬 유리하겠죠. 물론 이때 냈던 증여세 여기서 또 빼줘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거죠. 네. 이렇게 증여 사실을 신고하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에도 그때그때 신고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